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29회 2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해서 옳은 것인데 교육제도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3번에 있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로서 폐업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안 받아도 됩니다. 즉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사후교육이 아니고 미리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말은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1년이 안 넘었다면 다시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더라도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연수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X네요. 중개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하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가 되려. 맞네요. 예,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이가 되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하면 X고 개별 기준, 대통령령에 있는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원이다 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번에 보면은 특상태 조건 공금 공개해야 될 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지목 등을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입지 환경 조건, 그리고 권리관계가 있는데 권리관계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죠.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중개계약에서도 위임과 유사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부담한다. 개업공개사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과거 시험에 8회 때 팩스로 통지해도 가능합니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업무 처리상 통지할 의무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이 기재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요. 손해배상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건지 옳은 건지를 잘 봐야 되겠죠.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혀도 이 법상, 즉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요. 다만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재산을 남용해서 받아갈 수는 있겠죠. 이 법상, 즉 공인중개사법상 다시 말하면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의뢰인이라면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받기가 쉽지 않겠죠? 개인한테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2번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즉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중개사고, 중개행위와 관련된 사고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시험에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3개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3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3억 손해 입히면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남은 2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5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